10월의 햇살이 호수면을 비추고 있었다. 장우석은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켰다. 3년 만에 찾는 이곳. 민재와 마지막으로 함께 낚시했던 그 호수였다. 아빠, 여기가 제일 좋아요. 물고기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했다. 우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호숫가를 바라봤다. 그때 민재가 앉았던 자리 근처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낡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년이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는 작은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운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혼자서. 우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맑은 눈동자가 우석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혼자 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낚싯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긴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자리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순간 우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옆모습에서 뭔가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다. 코끝의 선,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물을 바라보는 조용한 자세까지.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요. 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우석은 아이 옆파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빠와 함께 온 적은 없구나. 하지만 엄마가 가끔 데려와요.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가 물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도 저처럼 낚시를 좋아하셨대요. 그 순간 우석의 기억 속에 민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5살의 민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웃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 미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지금의 아이. 이름이 뭐니? 노아림이에요. 아저씨는요? 우석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장우석이야. 하림은 물속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바람이 호수를 스치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우석은 그 파문처럼 번져나가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하림아, 호숫가에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석과 하림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예요. 하림이 작은 손을 흔들었다. 여자는 아들에게 다가가다 우석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실례합니다.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우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최서윤입니다. 여자가 차갑게 인사했다. 하림이를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하림이 아버지는? 서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아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서윤이 하림의 손을 잡았다. 하림아, 가자. 하림이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봤다. 아저씨, 또 봐요. 그들이 사라진 후 우석은 혼자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민재의 얼굴이 물 위에 어른거렸다. 15년 전 같은 호숫가. 아버지, 이번 발사는 정말 위험해요. 기상 조건이 좋지 않다고 기상팀이 보고했잖아요. 젊은 민재가 아버지를 마주보며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일정을 미루면 투자자들이 떠날 거다. 회사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뜻이냐?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재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셨어요?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사람을 우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래. 하지만 회사가 살아남아야 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뛰쳐나갔다. 빗속을 달리던 차는 미끄러진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우석은 눈을 감았다. 그 후로 로켓 발사는 연기되었고, 결국 성공했지만 그 무엇도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민재가 죽은 후에야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거기에는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여자와의 사진도 함께. 서윤. 우석이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림의 아버지는 민재였고, 서윤은 아마도 민재가 사랑했던 여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석양이 호수를 물들이고 있었다. 우석은 민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물결만 바라봤다. 일주일 후, 우석은 다시 그 호숫가를 찾았다. 마음으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역시나 하림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낚싯대 없이 그저 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또 왔네. 우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아저씨도요. 하림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오늘은 낚시 안 해요. 그냥 앉아 있고 싶어서요. 우석은 지난번처럼 옆바위에 앉았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호수만 바라봤다. 아저씨, 하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한테는 책임져야 할 어른이 있대요. 우석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어른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됐대요. 하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림이 우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어른스러운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 어른이 아저씨예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물결 소리도.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저씨가 처음 자기 이름 말할 때 엄마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림이 작은 돌멩이를 물속에 던지며 말했다. 엄마가 아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장우석. 우석은 고개를 숙였다. 10살 아이의 추리력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 우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내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림은 한참 동안 우석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저씨도 많이 슬프죠? 그 한마디에 우석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우석은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온 민재의 유품들을 꺼냈다. 사진들, 일기장,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 손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와 또 싸웠다. 하지만 아빠를 미워할 수는 없다. 아빠도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다만 언젠가 아빠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우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15년이 지나서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하림이가 아저씨 이야기만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제발 우리를 그만 괴롭혀주세요. 서윤 씨, 잠깐만. 당신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민재도 저희도. 서윤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우석은 민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꽉 쥐고 앉아 있었다. 하림은
엄마가 잠든 사이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 책장 맨 윗칸에 있는 상자가 목표였다. 엄마가 가끔씩 꺼내보며 눈물 짓던 그 상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상자를 내려놓았다. 먼지가 일었지만 하림은 개의치 않았다. 상자 안에는 아빠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대학교 졸업사진, 신문 스크랩, 일기장들, 그리고 낚시터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빠와 중년 남자가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뒷면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아빠와 마지막 낚시 민재. 하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중년 남자의 얼굴. 분명히 장우석 아저씨였다. 하지만 15년 전 모습이라 그런지 지금보다 훨씬 딱딱해 보였다.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니 신문 기사가 나왔다. 우주항공 벤처기업 스페이스테크 로켓 발사 연기 결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하림의 눈이 커졌다. 발사 연기 이유가 안전상의 우려 때문이었고 그 결정이 내려진 날짜가 아빠가 돌아가신 날짜와 같았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스페이스테크 창립자 장우석 대표 안전 최우선 원칙 1000명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다. 그 기사에는 장우석이 직원과 승무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엄마 말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아빠의 일기장을 펼쳤다. 사고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다. 아빠와 또 싸웠다. 하지만 이해한다. 아빠도 회사 때문에 힘드실 거다. 나중에 내가 아빠만큼 커지면 알게 될까?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신한다. 언젠가 아빠도 내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하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였다. 이틀 후, 하림은 다시 낚시터로 갔다. 이번에는 사진을 들고 왔다. 예상대로 장우석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하림이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아저씨죠? 우석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민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어디서 찾았니? 엄마 상자에서요. 아빠 물건들이 들어있던 곳이요. 하림은 우석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신문 기사도 봤어요. 아저씨가 로켓 발사를 연기했다고 나와 있던데 정말이에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 아빠 말이 옳았어.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 그럼 아빠가 원하던 대로 한 거네요? 그렇지만 너무 늦었어. 내 아빠는 이미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다가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림아, 당장 거기서 일어나. 서윤이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이용해서. 엄마,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림이 일어서며 말했다. 뭘 아니? 넌 아직 몰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한 번만 일찍 멈췄어도 민재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고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서윤이 울분을 터뜨리며 우석을 바라봤다. 당신만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어도 우리 삶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서윤의 말이 모두 맞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한 달 후, 우석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15년 전 스페이스테크 로켓 발사 연기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된 사실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제 아들 장민재는 안전을 우려하며
발사 연기를 건의했고,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앞으로 민재안전재단을 설립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안전 기준 강화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석이 잠시 멈췄다. 제가 지키지 못한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우석은 조심스럽게 낚시터로 향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자리를 보고 싶었다. 놀랍게도 하림과 서윤이 함께 앉아 있었다. 낚싯대는 옆에 세워둔 채 그저 호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림이 먼저 우석을 발견했다. 아저씨, 서윤은 우석을 보고도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세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뉴스 봤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안전재단. 민재가 원했던 일이에요. 우석이 물결을 바라보며 말했다. 15년 늦었지만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림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거든요.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제가 민재를 제대로 이해한 건 너무 늦었어요. 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하림이를 통해서 민재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알게 됐어요. 하림이는 정말 민재를 닮았어요. 서윤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이, 생각이. 다음에 똑같이 와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명이서.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천천히.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하림이가 원한다면 우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석양이 호수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우석은 낚싯대를 집어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민재야, 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한다. 하림이 물속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잔잔하게 번져나갔다. 그 파문처럼 이들의 관계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모양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민재가 사랑했던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던 세 사람이 비로소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싹트고 있었다. 물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재도 그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아버지와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찾아가는 가족들을